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직전 그리고 그 훨씬 전부터 의미심장한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요. 지나고 보니 아주 섬뜩한 고유정의 행적들, 새로 드러난 것들 위주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그러니까 범행 3일 전인 5월 22일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그때 고유정이 뭘 했다는 거죠? 네, 이 바로 범행을 저지르기 사흘 전에 범행 도구를 삽니다. 이 제주도에 도착한 고유정, 범행 도구, 청소 도구를 한 대형마트에서 사게 되는데요. 그 뒤에 고유정 뭘 했을까요? 지인들을 만납니다. 바로 이 대형마트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술집에서 이제 지인들을 만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한 언론을 통해 고유정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람치고 태연하게 살해를 계획한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인들을 만나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겁니다. 네, 지금 바로 저 사진인데요. 글쎄요. 물론 범행 후여도 믿기지 않았겠지만 범행 전에 뭔가 큰 결심을 했더라도 사실 저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은데 보통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늘 이해가 잘 안 되죠. 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저 자리도 친구가 부른 게 아니라 본인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본인이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걸 잠시 잊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친구들하고 저런 시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유정이는 살인을 저지를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영학이라든가 김일곤이라든가 박춘봉이라든가 이런 아주 남성들 중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왜 사이코패스 검사를 안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범행을 마치고 난 뒤에도 현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저녁에 스테이크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행의 전과 후를 아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분위기, 상황을 스스로가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말 아니면 태어난 건지 정말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일부러 자신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든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섬뜩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행 도구를 트렁크에 실어놓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웃으면서 지인들과 뭐 친절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지금 고유정이나 혹은 고유정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봐라.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시행하기 전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살인 자체가 그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우발범행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정황 증거로 사용이 될 여지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계획범죄라는 걸 감안하면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도구가 실려있는 자신의 승용차에 지인들을 직접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22일 날 그 11시에 범행 도구뿐만 아니고 범행을 한 뒤에 흔적까지 없앨 그 물건을 산 다음에 12시에 만나서 오후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지인들을 데려다 줬다. 요거는 그냥 알리바이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알리바이를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주변 수사하게 되면 답변할 거 아니에요. 새벽까지 술 먹었다. 이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친구들을 활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이 짓게 되는데 다시 범행 석 달 전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석 달 전에도 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심상치 않은 행동들을 했다면서요. 네, 지금 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이 숨지기 전에 고유정은 카레 요리를 해줬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고유정이 해준 이 카레 안에 졸피뎀이 있었을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근데 현 남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유정이 평소에
드라마를 시청을 했는데 이 드라마에 바로 이제 한 여주인공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카레에 이렇게 약을 뿌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이 장면을 고유정이 모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현 남편이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 남편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재밌다고 그 드라마를 재미있다고 하면서 봤고 또 속으로는 범행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외국의 범죄 드라마를 고유정이 본 게 있다면서요. 사실 이런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뭐 고유정이 이걸 모티브로 살인 저질렀다고 네.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또 드라마를 본 건데요. 이제 영국 드라마인데요. 이게 킬링 이브라는 드라마인데 킬링 여기는 이브. 그 영국 정보국 소속의 여자 요원과 그다음에 여성 사이코패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남성들 도움을 주거나 뭐하는 남성들은 네. 대부분 무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피해자로 묘사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잔혹한 정말 잔인한 드라마거든요. 저 드라마. 저런 잔혹한 드라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 그것 역시 고유정의 성격을 하나 엿볼 수 있는 단면 정도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킬링 이브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많은 누리꾼들이 놀라는 게 굉장히 고유정의 범행 수법과 비슷한 점이 많다면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과연 내가 남편을 죽인다면 어떻게 죽일 것이다, 어떻게 살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본 누리꾼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 지금 여주인공이 하는 범행 모색 방법하고 고유정이 실제로 했음직한 이 범행하고 너무나 수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리꾼들 검사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드라마에 나오는 수법하고요, 실제 고유정의 사건을 같이 비교해 놓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범행 수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유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팀장님? 실제로 이렇게 과거에 수사하실 때 보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따라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나요? 종종 있습니다. 영화뿐만 아니고 사건 수사할 때 뉴스 나오게 되면은 모방 범죄 때문에 경찰청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실제로 2017년 그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밀가루하고 흑설탕을 뿌렸어요. 근데 그게 영화의 공공의적에 나왔던 장면인데 그걸 모방한 거예요. 네. 우리 수사기관이 볼 때 그렇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개봉 당시 아주 화제였었죠.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조폭들이 모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경찰청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갈 때 좀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잔혹하거나 수법 같은 거를 제한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모방하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물론 고유정이 모방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 남편 주장에 따르면 고유정이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주인공을 향해서 예쁘다, 참 좋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다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는데 이걸 보고 예쁘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반응이 좀 특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그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좀 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동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범행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범행하고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하고 이게 비교를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점도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굉장히 빠지는 거죠, 본인이. 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모방 범죄라면 모방 범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수사관을 따돌리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범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앞으로 할 그 범행과 연관을 지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계획범죄 같은데요. 하지만 고유정 측은 우발적, 즉 살인죄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고의범행이다, 고의범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과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고의 범행임을 확신하고 있는데 일단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임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정 측 변호인이죠. 남모 변호인은 이게 정말 변론할 가치가 있다. 끝까지 변호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변론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워낙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는 변호사, 계속 시종일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유정도 변호사를 선임할, 그러니까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또 고유정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곧 나의 일이다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고유정 측 변호인, 그러니까 고유정이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면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습니까? 우발적 살인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우발적 살인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유정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네. 쉽게 말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과정에서 휘두르다가 다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맞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으면 죄명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상해하는 과정이 정당방위 상황이라면 사실상 무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건 정당방위요. 네. 그러니까 상해치사죄 그것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당방위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졸피뎀을 사전에 그 카레에서 먹이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미리 알고 졸피뎀을 카레 섞어서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많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흉악범이라도 어쨌든 변론할 그러한 여지, 그리고 변호를 받을 그러한 권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변호인 입장에서 볼 때는 흉악범을 위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든지 감형을 해서 주장하는 건 맞는데, 이번 사건을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에 수임료 때문에 그런가, 저런 흉악범을 왜 변호를 하지, 이런 식으로 그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감을 좀 상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명감으로 생각하는데 수임료 때문에 그렇다라는 변환이 되기 때문에 힘든데, 대한변협 회장이 그랬어요. 변호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좀 하자. 그리고 피고인들이 볼 때는 변호사만 믿고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에서 문매를 떼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피해군을 위해서 자기 소신대로 변호를 하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을 욕한다 하더라도 변호인들은 그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는 맞는 거죠, 변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물론 변호를 받을 권리는 있지만 반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를 해야 하는데, 첫 변론 때부터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